결국은 또 이렇게 되나 봅니다. 제가 윤석열은 항상 이슈가 터지면 더 큰 이슈를 덮기 위해 수작을 부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였습니다. 최근 이틀 동안 한동훈 장관 부인 진은정 변호사가 화제였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윤석열의 사고를 덮으려는 수작이었나 봅니다. 아무리 오른팔이라도 원조를 이길 수는 없나 봅니다.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이 지금까지 순방했은 예산이 1개국당 25억 원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1개국당 15억 원인 데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해명이 오히려 더 역풍을 불어오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비교할 일이 아니라고 밝혔는데 이게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불러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 대통령실 예산안 심의 의결을 위한 전체 회의에서 김명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명주 의원은 윤 대통령의 올해 순방 예산이 249억 원 편성됐으나 추가로 329억 원이 들어서 모두 578억 원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듣기만 해도 뒷목이 당길 정도인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평균 200억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1개국 도는데 예산이 문재인 정부 때는 15억 들었는데 지금은 25억 들었습니다. 1개국 가는데 왜 10억이나 더 들은 거냐 이겁니다. 건전지적으로 가는데 왜 대통령실에 모범을 안 보이고 예산을 이렇게 물쓰듯 하는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국민들은 1억 5억에도 힘든 나중에 대통령이라는 인간은 성과도 없는 해외 순방에 그것도 한 번에 25억이나 쓴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건가요? 대통령실 답변이 더 황당합니다. 진짜 쫓아가서 뒤통수라도 세게 때려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관섭 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순방 예산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순방 예산을 액수만 갖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 변명을 합니다. 도대체 그럼 뭘 보고 비교해야 하는 건가요? 윤석열이 성과라고 가져온 게 단 하나라도 있나요? 코로나 시대인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대통령의 순방이 적었을 수밖에 없고 대통령의 순방 예산을 1개국에 얼마라고 산출하는 것은 성과를 굉장히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는데 반박이라는 표현조차 아까울 정도입니다. 윤석열이 취임한 이후 91개국에 넘는 정상과 만나고 성과와 같이 비교하셔야지 한 개국 만나는데 얼마 소요된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것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오히려 더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걸 모르나 봅니다. 역대 이렇게 많은 정상들을 만나고 해외 순방에도 이렇게나 돈을 많이 썼으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익 성과가 하나라도 있어야 하는데 대체 국익은 어디 갔으며 성과는 어디 갔냐 이겁니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할 수 있게 된 게 국익인가요? 일본한테 납작 엎드리고 미국이 일본해로 표기하기 시작한 게 국익인가요? 미국이 도감청을 해도 한마디도 못하고 오는 게 국익이냐 이겁니다. 도대체 뭐가 성과인 것인지 설명조차 못하는 인간들이 입만 살아가지고 변명이나 해대는 게 얼마나 보기 한심한가요? 대통령 순방하는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대통령도 아껴 써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순방 예산이 대통령 예산인가 외교부 예산인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예산이라고 답변하고 공군 1호기 비용과 기름값도 외교부 예산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쓴 예산이 왜 외교부 예산이냐 이겁니다. 지금 윤석열은 해결해야 하는 의혹이 한둘이 아닙니다. 당장 본인이 쓴 세금의 명목부터 해명을 해야 하고요. 장모 문제, 본인이 말한 건 어떻게 책임질 건가요? 최은순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윤석열의 대선 후보 당시 관련 발언은 가짜뉴스였습니다. 국힘이 말하던 가짜뉴스 논란 대응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 후보 시절에 우리 장모는 상대방에게 50억 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모님이 사기당하셨는데 이번에 장모님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네요.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힘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하고 최은순이 진짜 10원 한 장 피해 준 게 없나요? 이 내용부터 사과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당시 한 말들이 모두 엄청난 거짓으로 드러났고 가짜 뉴스가 됐습니다. 그때 그 가짜 뉴스를 인용 보도해준 언론들 윤석열 방식으로 한다면 국민의힘 방식으로 한다면 전부 다 압수수색하고 조치 취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기현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짜뉴스는 사용감이라고 했습니다. 가짜뉴스를 자기는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아주 중요한 대선 후보 시절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 당 국회의원들이 가짜뉴스를 그렇게 퍼뜨려댔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결이 났으니 국민 앞에 사과하고 법적 책임도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문서 위조라고 하는 것만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실제로 이건 사기죄입니다. 사기죄로 하면 최소 5년 내지 6년은 받아야 한다는 거고 공정하려면 다시 사기죄로 기소해서 처벌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이대로 가만히 있을 건가요? 최은순 장모 관련해서 KBS가 몇 번째 뉴스로 보도했을까요? MBC는 톡뉴스로 보도했는데 KBS는 세어보니 17번째로 보도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힘이 김포 서울 편입 관련한 법안을 내는 것보다도 더 뒤에 보도하고 1분 30초 정도 보도했습니다. 이미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윤석열의 방송, 박민의 방송이라는 겁니다. 국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정훈이라는 사람이 말한 걸 그대로 인용해드리겠습니다. 사이보고 장모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책임지라고 하는 건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냥 사이가 아닙니다. 대통령입니다. 장모 옹호해서 대통령이 된 인간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인간들만 국힘에 모여있는 거고 이런 인간들만 모여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보필하는 건지도 희한할 정도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충격적으로 지고 굉장히 두려워해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더 막 나갑니다. 대통령이 당에 손 떼고 민생경제에 신경 쓰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이고 심지어 총선에서 이기고 싶은 여당 의원들도 이걸 원하고 있는데 끝까지 눈과 귀를 닫고 본인의 아주 멍청한 판단력으로 모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과 대통령 관계가 명명하고 지시하고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해도 당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용비어천가만 하고 있습니다. 공천 때문인데 이 공천 때문에 본인들이 진짜 망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게 가장 멍청하다는 거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총체적 무능에 빠져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어제 발생했습니다. 전국 주민센터와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혼란이 엄청 났습니다. 공무원들이 일하는 시스템 전체가 마비였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지만 복구 시점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전자정부의 위상과 신뢰를 송두리째 허무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전자정부마저 허무는 윤석열 정부고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이스 마비로 학교 행정을 마비시키더니 지방 행정망과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까지 마비되다니 윤석열 정부는 대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 많던 세금을 대체 어디에 썼나요? 이날 행정망 목통 사태는 행정 전산망이 세울 행정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벌어졌습니다. 주민센터 등 민원서류 발급기관에선 아침 9시부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주민등록 등본의 발급 업무가 중단됐고 오후 5시 30분 현재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누리집 정부24도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하지도 못하고 언제 복구할 수 있을지 답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정부의 전산 시스템이 이 지경이 됐는지도 알 수 없고 평시에 이런 먹통사고가 난다면 국가 재난이나 위기 시에 국가의 행정 시스템을 과연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 아닙니까?